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과 헬스케어가 만나면 이라는 내용으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최근에 헬스케어 분야에 인공지능이 사용되면서 굉장히 빠른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조각조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인공지능, 헬스케어가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됐던 곳이었죠. 세계경제포럼에서 조세 발세가라는 메모리얼 암센터 원장이 나오셔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의료 분야는 굉장히 혁신적이지 않았다, 기술적.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 3D 프린터, IoT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의료의 민주화라는 게 되면서 병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료의 민주화, 이게 뭘까요? 그건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트너 그룹은요, 2016년에 4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2020년이 되면 우리의 수명, 인간의 수명이 0.5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혁신의 물결이 도움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의 그간 발전을 보면요, 2차 산업혁명 때는 의료기기의 발전이 있었죠. 3차 산업혁명 때는요, 의료기기의 정보 서비스가 덧붙여져서 많은 환자들이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이러한 혁신이 있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 때 헬스케어 발전을 주로 살펴보면 여기 보시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에서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이 내 건강을 측정해주고 손목에 밴드를 차고 하는 IoT들이 주로 발전을 했고요. 정보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의료 앱들이 많이 나왔었던 게 3차 산업혁명의 헬스케어입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발전한다는 거죠? 바로 3차 산업혁명 기술에 인공지능이 덧붙여진다. 자, 이 인공지능이 덧붙여지는 게 왜 이렇게 큰 변화일까요? 자, 아까 메모리얼 암센터장이 얘기했다 그랬죠? 진단의 민주화. 진단의 민주화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까지 모든 병의 진단은 인간 의사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앞으로는요, 인공지능 의사가 담당을 하게 되죠. 그러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IoT나 기타 다양한 디바이스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병원에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해주는 비즈니스, 다시 말하면 예방의학이 엄청나게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럼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죠. 그래프를 보면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인공지능에 쓰이는 기술들이 있어요. 바로 그 기술들이 새로운 혁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기술에 의해서요, 벤처들이 헬스케어 관련돼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50개가 넘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이러한 예방의학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 뛰어들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발전을 모색해야 함께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걸 보면요. 첫 번째는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 기업인 바스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인공지능 분야에 자기네가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일랜드 창업인 누리타스와 협력을 해서 새로운 기능성 펩타이드를 발견하고 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인공지능을 시작하면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을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묶어서 이런 걸 해나가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플랫폼인 인사이드 트랙에도 맞춤형 영양 권장하고 과학적 정보를 제공해서 자기네 기존의 경쟁력을 계속 우위적으로 발전하는 모색을 새로운 분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의 인공지능 4대 활용 분야는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4개 분야가 있어요. 고객의 눈에 보이는 분야, 안 보이는 분야, 이렇게 실체가 있는 분야, 가상적인 분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1분면이죠. 건강 체크용 의료기기에 주로 이제 한 2가지 사례를 보였겠는데요. 하나는 이번 2018년 세스 가전박람회에 나왔던 겁니다. 폴라가 만든 팀 프로 셔츠라는 거죠. 자, 이것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한 속도, 거리, 가속도뿐만 아니고요.
다양한 심박수까지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들이 달린 운동복이죠. 그걸 입고 하면 건강까지 측정되고 어느 정도 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까지 가이딩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착용식 ECG 모니터입니다. 이 ECG 모니터는 뭐냐면 환자들을 위해서 쓰는 거죠. 환자들이 가슴에 이걸 부착하게 되면 심장 건강을 모니터링합니다. 심전도, 심박수, 심박수 변동성, 호흡수, 온도 이런 여러 가지 활동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요. 2천만 개 이상의 빅데이터와 연결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더 나은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모니터링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심장질환용 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 면역의 또 하나 사례예요. 우리 어린이 건강관리 의료기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여기 보시는 붐 라이프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매번 병원 가서 애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있을 때 병원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배에다가 이거를 IoT 기기를 측정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애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태아 상태가 어떻고 지금 어머니가 어떤 영향이고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건강 관리를 해주는 붐 라이프라는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나오게 됐고요. 또 필립스도 디지털 육아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목동에서 어린이들 사망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어린애들을 인간이 간호사가 계속 들여다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토론토 아동병원에서는 IBM과 온타리오 대학과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애들한테 IoT 센서를 달면 인공지능이 24시간 계속 아이를 체크해서 위험이 발생하면 즉각 간호사한테 인간에게 알려줘서 사전에 대처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목동에서 겪었던 그런 사건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헤드셋 보이시죠? 이건 뭘까요? 여러분 완전한 맹인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지만 주로 뭐 시약자라든지 아니면 안구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녹색생명이라든지 이런 생명 환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헤드셋을 쓰게 되면 환자의 눈을 자동 측정해서 거꾸로 사물을 그 환자에게 적합하도록 변형시켜서 보여주게 되는 이런 건강관리 기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세스에서 재밌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불면증 의료기기예요. 그 중에서 대상을 받은 위에 있는 제품이 투브레시라는 제품이죠. 이 제품은 불면증 환자들이 가슴에 띠를 착용하게 되면 음파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음파를 몸에 흘려주고 소리를 들려주면서 수면에 들게 이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그리고 대상까지 수상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아래 보시면 360도 스마트 베드가 나오죠. 이 베드는 인공지능이 작동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눕게 되면 남편이 이불을 하나를 쓱 끌어가면 와이프의 온도를 인공지능이 측정해서 적정 온도로 유지시켜주고요. 두 번째는 IoT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방 안의 습도계나 온도계랑 연결이 돼서 최적의 습도, 최적의 온도를 계속 변형하면서 최적의 잠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를 고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복 일어나면서 사람을 또 코를 골지 않게 해주고 또 자는 동안에 모든 자는 습관을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최적의 수면을 이루고 있는가 또 건강관리는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 모바일하고 연결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아침에 깨워준다 하는 것들이 또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볼 거는 이런 챗봇이에요. 채팅하는 로봇이죠. 그래서 AI 기반의 건강관리 챗봇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센슬리입니다. 이 센슬리는 음성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음식도 하고 다양한 인공지능과 결합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아바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요. 자기 증상을 얘기해주면 이 아바타가 증상을 진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증상이 병원에 갈 정도이면 병원의 의사와 연결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병원에 안 가도록 예방의학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인공지능은요, 미국의 국방부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 벌써 300개 이상의 전투에 인공지능이 투입됐는데요. 여러분, 전투에서 군인이 다치게 되면 군의관이 사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또 군의관도 다치게 되면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위 군인이 안 되고 정규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상위 군인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상위 군인이면 되는데 사망자도 발생하는 골드타임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다른 병사들이 되게 되면 인공지능이 환자의 처치 방법을 알려주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치료할 때도 도와주고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 환자들이 트라우마가 많아요. 전쟁에서 총에 의해서 사상을 당하게 되면 굉장한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트라우마를 힐링해주는 이러한 AI 군사 의료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95% 정확하다고 하고요. 국가 예산을 15%까지 절감해주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역할도 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까요? 디지털 트윈 배웠죠? 디지털 트윈이 뭐죠? 물체에 센서를 붙여서 가상에서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걸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인간에 대해서 쓰게 되면 그걸 우리가 바이오 트윈, 바이오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료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변하면 또 건강 정보를 준다든지 처치 정보를 줘서 건강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바이오 트윈도 새로운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사례를 보셨죠? 인공지능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겁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업 기회가 이 안에 존재한다. 이미 끝난 게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패턴 인식이라든지 진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술과 함께 이쪽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아직도 다양한 적용 분야가 있다. 진단, 치료, 또 힐링 이런 분야에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이 활용할 영역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뭐겠어요? 아직도 또 입증해야 될 것도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의료 분야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의사와 약사 그리고 또 인간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가 높죠.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돌파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시작해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약속의 땅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본 인공지능 헬스케어 유레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은 헬스케어 혁신의 원동력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 바로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이게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에 의해서 이제 진단의 민주화가 뭐라 했어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기존의 병원 개념이 아니고 사람을 병원에 안 오게 해주는 예방의학 비즈니스의 폭발적 성장이 예견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장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도 많이 뛰어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갈 길이 멀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적용 분야도 굉장히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제도도 보완돼야 된다. 이렇게 갈 길은 멀지만 이것을 넘게 되면 엄청난 매출을 약속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과 함께 새로운 헬스케어 혁신, 이 물결에 뛰어들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유레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